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된 기술을 계속 소개해 드리죠. 거기에 나오는 영상들, 기술들 대부분 테슬라하고 중국 기술 관련 영상들인데요. 그래서 한국의 기술은 어느 정도일까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영상들도 좀 보고 했는데 한국에서 나온 영상들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영상들이 없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량 생산될 것 같은 느낌인데 한국의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 건가? 오늘 이제 테슬라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는 밸류 체인들이 일부 돌더라고요. 그 기업들은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기업들 중에는 한국 기업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는 진짜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했었습니다. 자, 그런 전문가를 인터뷰한 기사가 오늘 나와서 같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죠. 제가 오늘 스터디한 내용은 테슬라 다리에 들어가는 관절로 쓰는 액추에이터, 행성 롤러 스크류 모터를 보다 보니까 그게 테슬라 다리에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행동 방식에 대해서 스터디 하다 보니 여기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이 영상에 보니까 테슬라 다리의 기술들도 인체심사론에 쓰여진 이 논문을 기초로 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논문을 쓴 사람이 여기 보면 데니스 홍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기술들도 원천적으로 기술적인 바탕을 만들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한 휴머노이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 데니스 홍 한국 TV에도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납니다. 자, 이거죠. 테슬라 라이브에서 이거 다 설명됐던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유성 롤러 스크류입니다. 다리 밑에 위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구성 방식을 고안한 사람이 데니스 홍이라는 거죠. 이 액추에이터 기술 관련은 이제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로봇 전문가가 생각하는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에 대해서 언급한 기사를 같이 한번 봅시다. 데니스 홍은 이제 미국 UCLA 기계항공공학과 교수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설계의 선두주자죠. 가장 유명한 게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성적을 내면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죠. 특히 연구 내용들은 생체 모방 로봇에서 두드러진 연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의 연구들은 로봇공학의 미래를 핵심적으로 이끌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줬고 현재 세계적인 수준의 로봇 공학자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그의 전문성은 학문적 깊이와 실용적 응용 면에서까지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분이 이제 보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 중국 휴머노이드, 테슬라 옵티머스, 그리고 한국의 상황까지 오늘 기사화된 게 있어서 원본 링크는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 한번 보시길 바라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일반 로봇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엄청난 발전을 하고 전 세계를 이제 다 석권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테슬라 옵티머스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자, 중국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라 질문하였고 사실 중국은 패스트 팔로워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의 이족 보행 로봇은 로멜라 연구소에서 만든 아르테미스 로봇이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걷는 로봇이기도 하였는데 중국이 이것을 빨리 카피해서 현재는 이를 능가하는 위치에 서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런 로봇 휴머노이드 플랫폼이 실제 제품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죠. 가격도 싸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다는 거죠. 제조 상품화에서는 일단은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기술과의 수준 차이는 어떤 것일까? 나란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거기에 대해서 데니송은 그건 아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여러 가지 기술이 있다는 거죠. 저도 이 이야기 드렸죠. 걷는 로봇, 달리는 로봇, 무거운 걸 드는 로봇. 지금 현재 중국에 보여주는 로봇 상황은 그냥 걷는 정도, 좀 빠른 걸음. 근데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상업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사실 들거든요. 자, 데니송도 로봇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플랫폼을 만드는 기술, 이족 보행 기술, 자, 매니플레이션, 이거는 손으로 하는 피킹, 핸들링 같은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 따로 사실 보여주죠, 영상들 보면. 그리고 인공지능과의 결합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플랫폼은 중국이 잘한다. 자, 플랫폼은 중국이 잘한다고 할 수 있는데 매니플레이션과 AI 기술은 아직은 미국이 앞서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중부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죠. 엄청난 투자, 돈이 투입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 한국 로봇 산업이 나쁜 편은 아니다라는 거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중국에 나와 있는 지금 저렴한 플랫폼을 활용해 좀 업그레이드 된 것들을 연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AI 로봇 연구자들은 실제 움직이는 로봇이 없어서 문제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부분은 중국에서 지금 사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용해라 라는 겁니다. 데니슨도 하드웨어는 중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아니 현재 가져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쓸모 있는 로봇이 될 건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진짜 쓸모 있는 로봇을 중국에서 보여준 게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테슬라 옵티머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저도 테슬라 옵티머스 보면 약간 중국 휴머노이드와 좀 더 업그레이드된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일단 옵티머스 몇 대가 걸어 나왔는데 안절줄 없이 걷는 것은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이다. 다만 올해 내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판매하다든지 공장과 집에서 휴머노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일론 머스크 CEO의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정형화되고 아주 간단한 상황에서는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본다. 근데 이 범용 휴머노이드의 사용처가 무엇일까? 그냥 장난감일까?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추가의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거지나 빨래를 해주는 등,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도 아직은 최고라고 본다. 기술이 최고인 이유는 상업화를 전제로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또 상업화로 넘어갈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상업화는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시점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자, 그 다음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스턴 다이나믹스처럼 경험이 많은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저도 영상 보여드렸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머노이드에는 다리 대신 바퀴가 달려있죠. 이건 플랫폼을 잘 만들더라도 유용하게 사용한 것은 또 다른 일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경험을 살려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을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업화 가능성을 이제 물어봤는데, 이거는 뭐 테슬라의 참전, 중국의 참전, 이 둘의 경쟁이 붙어 있는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 25년에 지금 주 600대 만드는 이런 상황들. 데니슨도 2년 전의 상황과 지금은 꽤 달라졌다. 그래서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필요한 게 성공 여부, 피지컬 AI를 언급했는데요. 중국의 플랫폼처럼 저렴하게 제작은 가능하고 잘 걸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상황, 한국의 휴머노이드 산업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최근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지원이 늦은 것 같은데, 데니슨은 늦지는 않은 것 같다. 일론 머스크도 옵티머스를 시작한 지 몇 년이 안 됐다는 거죠. 중국도 지난 2년간 급속도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해놓은 것부터 시작하면 늦었다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하는 플랫폼 기술은 빨리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완전히 뒤처졌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중요한 건 휴머노이드 플랫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성공 여부의 가장 큰 관건은 휴머노이드를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만들 수 있느냐는 겁니다. 데니스 홍의 말처럼 이제 한국이 빨리 따라가야 되는 상황, 그리고 뭔가 유용한 기술도 접목해야 되는 상업화 기술에 대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현상은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에서 데니스 홍이 CES 2025에 대한 내용을 좀 추가로 한번 보니,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코스모스,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합성 데이터 학습에 대해서는 다소 제한된 반복 작업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 로봇에 한정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합성 데이터로 진짜 휴머노이드를 움직인 학술적인 성공 사례는 아직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